안녕하세요. 달빛 작가의 모두를 이해하지 않아도 다 껴안을 필요도를 소개합니다. 다 껴안을 필요는 없어요. 모두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당히 놓아주고 적당히 흘려보내면 지금보다 더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저자의 어깨를 다독이듯 따뜻한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모두를 이해하지 않아도 다 껴안을 필요도 그대로 흘려보내도 되는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에는 긍정과 존중, 칭찬의 언어도 있지만 교묘한 시기와 질투의 말, 눈치 없이 상처 주는 말, 대놓고 비난하거나 비꼬는 말도 있을 거라서 모두 흡수하면 분명 나에게만 해롭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듣고 흘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만 품고 살기에도 빠듯한 삶입니다. 거절의 마법.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건 누구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내게 제안하는 요청을 현재 상황에 버겁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주다 보니 즐겁게 수행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많이 고생한 경우에는 원망이 섞였는지 관계가 소원해지기까지 했다. 무리하게 부탁을 청한 사람도 문제지만 적당히 제지하지 못한 내 잘못도 컸다.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앞으로는 몇 가지 기준을 거쳐 부탁을 받거나 거절하고 그렇게 받은 부탁은 군말 없이 열심히 이행하기로 다짐했다. 기준이라 말했지만 별거 없이 간단하다. 1.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2. 현재 내 상황에 부담스럽지 않은가? 3. 다소 무리하더라도 기꺼이 들어줄 만한 사람의 부탁인가? 저 기준을 벗어난다면 내가 거절해도 정당성이 있었고 정중하게 사양했을 때 상대가 서운하다 한들 어쩔 수 없다 생각하기로 했다. 무조건적이고 잦은 거절은 스스로 외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적절한 거절은 삶에 여유를 주고 주변 사람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내 일상에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약간의 거절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끌려다니면 결코 내가 우선이 될 수 없다. 내 형편을 고려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실망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자기 급한 것만 생각할 뿐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나를 향한 모든 서운함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자신을 믿을 것. 네가 무언가에 끌렸다면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일 거고 포기하고 손 놓았다면 돌아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자신을 의심하지 말자.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지 않기. 사소한 것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기. 아닌 인연에 미련이 자라게 두지 않기.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았다면 다 내려놓고 싶은 날도 있었겠죠. 당장 앞에 놓인 일도 빠듯한데 매우 힘든 감정까지 겹쳤을 테니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만 다 필요 없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다면 분명 이전보다 성장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하는데 인색했다면 수고했다고 꼭 토닥여 주세요. 너를 이해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특별히 이해심이 많거나 관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까울 뿐더러 미움을 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미워질 듯한 사람과는 최대한 접점을 두지 않으려 해요. 적당한 거리에서 형식적인 예의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다 같이 잘 지내지 않아도 돼. 언젠가부터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얼굴도 보기 전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잘 맞는 이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나와 많이 달라서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상상하면 마음이 무겁다. 아마 이전에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일 것이다. 나는 괜히 모든 구성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만 같아서 조금이라도 내게 거리를 두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이가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할 때는 상대방이 내게 부정적인 언행을 보인 것도 아닌데 혼자 짐작하고서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짓기도 했다.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기억이다. 그렇게 모두와 잘 지내보려 미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그중 극소수의 사람과만 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전에 3, 40명 규모의 모임에서 약 3년간 열심히 활동했던 적이 있었다. 사이가 나쁘다 말할 만한 사람도 없었는데 활동을 마친 이후 지속해서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이는 단 2명뿐이라는 사실에 지난 시간을 낭비한 것만 같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모든 이와 똑같은 농도로 뜨겁게 지낼 수는 없는 일이고 더 잘 맞고 결이 비슷한 사람을 자주 찾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순리였다. 모두와 다 잘 지내고 싶다는 건 욕심이었고 실제 내 인연의 가방에는 훨씬 적은 인원밖에 담지 못한다. 학창시절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 학년 정원이 약 400명이었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서 평생 볼 사람을 한 명씩이라도 남기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졸업해도 친목을 이어가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람도 많다. 그들이 인간관계를 잘못했다기보다 연을 굵게 이어가는 게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게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두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그만큼 못 지내는 것도 아픔이지만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을 제때 선긋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저러다 말겠지라고 얕은 기대를 속으로 삼키는데 혼자만 멍이 든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괜찮지도 못할 거면서 참기만 하고 냉정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내게 주는 불편이 있다면 내게도 그것을 밀어내고 선 그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다. 맞받아치기, 흘려보내기와 같은 방법일 텐데 적절히 자기 방어하느라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냥 선을 넘어오는 걸 가만두면 상대방은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도 분명 필요하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육아 멘토로 활발히 활동 중인 오은영 박사는 자녀에게 무조건 학교 그부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길 강요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같은 반 아이들은 등교부터 하교까지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일 뿐 모두 친구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친구는 친한 사람이라는 의미라서 친구와 나머지 사람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어른들도 한 사무실 내 직장 동료나 무리에서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없지 않은가. 본인도 할 수 없는 걸 자녀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면 동문일 뿐 모두 친구는 아니며 같은 회사에 다닌다면 우선은 단순 동료라 여기고 가까운 지인이라 묶어 생각하지 않는 것. 나를 둘러싼 관계를 그 무게에 맞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여유롭고 가벼워질 것이다. 타인에게 내 행복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를. 살다가 큰일을 겪으면 주변 사람의 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여러 인연에게 실망이 겹치면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그럴 때는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했다. 거창하게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간단히 말해서 더 가까이 하거나 조금은 거리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규모로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평소 약속이 잦아서 쉴 틈이 없거나 여러 사람에게 서운함을 줬다면 내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신호고 관계의 깊이보다 넓이에 욕심을 부렸다는 경고다. 그런 시기에는 새로운 인맥을 늘리는 걸 자제하고 현재 가까운 이들에게 충실해야 한다. 내가 소홀히 했을 때 가장 서운할 만한 사람들과 더 자주 보고 연락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내게 느낀 서운함이 오해였음을, 우리 관계는 이렇게 별 탈이 없다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정돈을 하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은 대다수 사라질 거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 때문에 서운함이 크고 자주 우울했다.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내가 가진 대부분을 사람에게 올인한 적이 있었다. 사랑할 땐 사랑의 목을 메고 남는 시간에는 친구나 지인과 함께 했다. 그나마 집에 있는 시간 역시 휴대폰이나 컴퓨터용 메신저로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여전히 신경은 사람을 향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온전히 혼자로 누리지 못했다. 아니, 혼자로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을 쏟았음에도 돌아오는 형태들이 초라할 때 차오르는 복잡한 감정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매만지게 했다. 힘든 시간을 거쳐 어렵게 가려낸 사람들임에도 그와 걸맞지 않은 마음을 내게 돌려줬다는 게 더 아팠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애썼다고 자신했어서 그런지 자꾸 타인에게 내 무표정과 불행의 책임을 돌렸다. 상황을 잘못 분석했다는 걸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여러 경험 끝에 도출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나 자신의 정의를 타인에게 맡겼던 점이었다.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나? 돌아보면 아니었다. 나조차도 자신을 썩 매력있거나 멋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남에게 먼저 인정받기를 바랐다. 타인이 먼저 나를 정의하고 나는 그 평가에 순응하는 순서로 받아들이려 했다. 좋은 평가를 듣고 괜찮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싶어서 애쓴 부분도 있었다.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칭찬의 말을 해줘야만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로 생각해서 나를 정의할 다른 통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에만 집착했다. 그럴수록 내게 닿는 시선을 더 의식한다. 사람들 눈에 벗어나거나 오해가 생겨 별로인 존재가 되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눈치를 받고 별거 아닌 일에도 혼자 심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마음앓이를 했다. 누군가의 친함에서 이탈되는 게 두려웠다. 자존감이 낮았을 때 그 증세는 더 심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기억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이 있다면 행여 그와 반대로 평가하는 의견을 마주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누리고 싶은 즐거움이나 행복 대다수를 타인에게 의존했다는 점도 상당한 문제였다.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니 애인이나 친구, 가족에게 자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바랐고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예민해지면서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외로움은 커진다. 내가 받고 싶은 형태의 마음을 타인에게 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과했던 것이다. 지인들도 각자 일상에서 고민과 걱정이 있기 마련이라서 내가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간과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나를 사랑하기와 같은 트렌드도 없었고 인간관계에 대다수 비중을 두고 있었기에 딱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마음 건강을 위한 처방으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즐거울 일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을 가졌다. 낯선 고민이라 처음에는 떠올리기 어려웠지만 하나둘씩 발견할 수 있었다. 서점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보는 일, 낯선 펜을 사서 글씨를 쓰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만들어둔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일처럼 기존에 익숙한 것들도 있었고 즉흥적으로 홀로 훌쩍 여행을 가거나 자신에게 크고 작은 선물을 주는 건 새롭게 찾은 즐거움이다. 삶은 내가 주체여야 한다. 스스로 쌓는 행복이 주가 되고 주변 사람이 주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변을 장식하는 존재여야 한다. 내가 만든 심리적 안정이 충분한 재고를 갖추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가까운 이들에게 엄격하지 않고 서운함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준 마음보다 타인이 적게 돌려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대를 낮추니 주는 행복도 커졌고 나와 닮은 마음으로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짓눌렀던 무게에서 한결 더 가벼워진다. 나는 부탁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부탁을 하는 게 참 어렵다. 부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누군가에게 부탁을 꺼내놓는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도 힘들고 부탁을 하고 나서도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무언가 가슴에 얹힌 듯 답답했다. 부탁한다는 게 이렇게 초연함과 담력을 요구하는 일이라니 여러 부탁으로 자신의 틈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를 더 편하게 하고 앞길을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물건을 종종 접하는데 막상 내게 적용하거나 사용해보면 예상외로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꽤 많았다. 타인에게 부탁하는 일도 내게는 그러했다. 사전적 정의대로 부탁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행위라서 본래 상대방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청했기에 떠맡게 된다. 거기서부터 내 불편함이 싹 튼다. 주변에 한가한 사람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보이는 사람도 다들 다음 갈 길을 고민하며 내적으로 분주하다. 그걸 내심 알기에 부탁하는 심정은 편치 않다. 눈치라고 해야 할지 배려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없던 일을 생기게 했다는 게 마음을 떠나지 않아서 쉽사리 부탁을 내어놓지 못한다. 몇 년 전에는 지인에게 어렵게 부탁을 하고 상대가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날짜로 기한을 잡았다. 그런데 당일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그간 바빠서 잊었다며 사과만 덩그라니 돌아왔다. 곧 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내게는 촉박한 일이라서 직접 하는 것을 택했다. 이렇듯 부탁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부탁을 주고받으면 내 일을 내가 여기는 만큼의 무게로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일을 맡기면 내가 하는 정도의 수고로 처리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심보가 발동하는데 부탁하는 처지에서 적절치 않은 과한 기대다.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섬세하고 엄격한 사람은 자기 일을 타인에게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건 내 성격일 뿐 청하면 분명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그런 존재들이 내가 타인에게 여러 부탁을 하면서 얻을 편익보다 내게 더 힘이 되고 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받은 부탁만큼 남에게 일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다. 현실에 맞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주고 밀어내며 지내면 될 것이다.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나나는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양파는 밀봉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과일이나 채소는 무조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꺼내보면 물러있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원한 곳에 두어야 당연히 더 오랫동안 신선함이 유지될 것만 같았는데 말입니다. 각자 고유한 성질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빨리 상해버린 식재료를 바라보며 이제 없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했어야 당신 다음과 당신의 행복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당신을 아낀다는 이유로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했던 모습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야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당신다울 수 있게끔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당신이 여러 힌트도 줬을 텐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당신을 떠올리면 유독 굳어있던 얼굴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지막 즈음에 많이 힘들어서 당신이 자주 짓던 그 표정 말입니다. 그 얼굴은 냉장 보관을 해서 갈변했던 바나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주고 가장 당신다울 수 있게 도와줄 인연과 행복하기를 조심스럽게 바랍니다. 사랑만 있고 사랑의 방법이 너무도 다르다면 다툼이 많아 행복하지 않을 테고 방법만 비슷하고 당신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슴을 채우지 못해서 불행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두고 왔나요? 여태 삶을 걸어오면서 소중한 것들을 시간 속에 두고 오기도 했다. 많이 사랑했던 사람, 평생 가까이 지내고 싶던 친구와 선후배들, 버리지 말았어야 할 물건들과 같이 그 종류도 다양하다. 더 몰두하고 자신을 바쳤어야 하는 시기에 내게 주어진 기회의 무게를 간과하며 방황하고 나태하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가족과 지인에게 생전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한 후회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과오에 얼마나 스스로 분노했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짐을 했는지 돌아본다. 고통은 컸지만 순간이었고 곧 아무 일도 없는 듯 잘 지냈었다. 속으로는 환경과 남 탓도 했고 그럴싸한 핑계를 몇 개 만들고서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삐딱하게 바라볼 때 방패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래야 내가 덜 별로인 사람이 되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단면이다. 잃었다 싶은 것들은 다 세어보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때가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은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려 크게 신호를 보내거나 빛을 발하지 않았다. 나를 시험하려는 듯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매력적인 오답 사이에 끼어 유유히 내 삶에서 빠져나가 자취를 감췄다. 뒤늦게 중요성을 알고서 뒤쫓아가 봤지만 붙잡기에는 한참이나 늦은 후였다. 그럴 때는 날이 잘든 냉정함이 필요하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담하다 보면 한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는데 이제 없는 것을 매만지며 과거에 계속 머무는 건 미련한 일이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다 됐음을 빨리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후회가 많을 때는 자신에게 말해주길 바란다. 반성하되 크게 자책하지 말고 가끔 돌아보는 건 좋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건 멈추지 말자고.